네, 우리 이전 시간에 토지 이동 사유로서 신규 등록과 등록 전환을 보았고요. 자, 97페이지 보시면 또 이제 분할이 있습니다. 분할 나오면은 또 넘기시면 뒤에 또 합병이 있고요. 자, 먼저 분할을 보죠. 자, 분할은 우리가 집원할 때 잠깐 설명드렸죠. 그래서 한 필지를 두 필지 이상으로 나누어 등록하는 것을 분할이라고 합니다. 한 필지를 두 필지 이상으로 나누어 등록하는 걸 분할이에요. 자, 그럼 여기가 100번지였다고 해보죠. 100번지. 자, 100번지였으면 두 필지로 나누면 한 필지는 몇 번지가 되죠? 분할되는 집을 그대로 부여하고요. 나머지 필지는 부번을 부여하는 거죠. 그래서 100에 이제 1번지. 자, 그러면 이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100번지 토지가요. 100번지 토지가 면적이 줄어들었죠. 면적이 이렇게 줄어들었어요. 경계도 바뀌죠. 경계도 바뀌고 좌표도 바뀌어지고요. 면적도 바뀝니다. 그러니까 토지의 이동이 발생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토지 소유자가 갑이라고 했을 때요. 이 토지가 원래 뭐 과수원이었다고 해보죠. 과수원이었어요. 자, 그러면 과수원을요. 이것을 두 필지로 나눌 것인지, 세 필지로 나눌 것인지, 네 필지로 나눌 것인지, 아니면은 나누지 않을 것인지, 이것은 토지 소유자의 자유입니다. 그러니까 하고 싶을 때 그냥 분할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돼요. 그러나 만약에 분할을 하고 싶으면 반드시 분할을 신청을 해야 됩니다. 자, 분할해서요. 여기 보시면 분할이란 지적공부에 등록된 한 필지를 두 필지 이상으로 나누어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분할의 여부는 자유롭습니다. 그래서 어쩔 때 분할하느냐 해서 동그라미 1번 보시면 자, 소유권 이전, 매매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제 분할하고 싶으면 얼마든지 분할할 수 있어요. 분할을 자유롭습니다. 2번 불합리한 지상 경계를 시정하기 위해서요. 토지 이용상 불합리한 지상 경계. 그러니까 과손으로 했는데 한 필지가요. 이렇게 돼 있어요. 지상 경계가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인데 높낮이가 너무 심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그냥 둘로 분할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거 얼마든지 분할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3번 보시면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한 필지, 4번을 먼저 보죠. 4번을. 그러니까 관계 법령에 따라 토지 분할에 포함된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경우, 개발행위 허가. 그러니까 개발행위 허가를 받았는데 분할이 포함되니까 분할해서 개발을 하든 분할하지 않고 개발하든 자유롭다는 거죠. 그래서 1번하고요. 1번하고 2번하고 4번 같은 경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그래서 1, 2, 4번은요. 이것은 분할 여부가 자유로워요. 분할 여부. 분할 여부 할 것인지 안 할 것인가 자유롭다는 거죠. 자유로워요. 그러니까 할 것인지 말 것인지는 자유롭기 때문에 하고 싶으면 하되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됩니다. 자, 분할하고 싶으면 반드시 분할을 신청해야 되는데 이것은 분할은요. 내일 당장 분할을 신청할 수도 있고 1년 있다가 할 수도 있고요. 3년 있다 해도 되기 때문에 특별히 분할 신청 의무 기간, 신청 의무 기간이라는 게 없어요. 신청 의무 기간이라는 게 없습니다. 기간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고 싶을 때 언제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신규 등록이나 등록 전환에 있어서는요.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그런 60일 이내에 신청 의무 기간 이런 것들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3번이 중요합니다. 3번 보시면요. 자, 지적공부에 등록된 한 필지 일부에, 자, 한 필지 일부가 형질 변경 등으로 용도가 변경됐어요. 자, 일부가 한 필지 일부 동그라미 친 다음에 용도가 바뀌었다는 거죠. 예를 들면요, 이 사람이 100번지 과수원이었는데 여기다가 주거용 건축물을 지었습니다. 주거용 건축물. 자, 과수원 내 주거용 건축물 어떻습니까? 이건 대로 따로 등록을 해야 됩니다. 자, 과수원 내 주거용 건축물은 항상 대가 된다고 했죠. 그래서 대가 되기 위해서는요, 이건 어떻습니까? 따로 대로서 등록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쪽은 과수원이지만 어떻습니까? 여기는 대로서 등록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대로서 등록하기 위해서는 분할을 반드시 해야 되는 거죠. 한 필지는 하나의 지목밖에 설정할 수 없기 때문에 만약에 주거용 건축물을 지어가지고요. 용도가 다르게 됐어요. 이 한 필지는 대가 돼버렸기 때문에 과수원과 용도가 다르게 되면 이때는 반드시 분할을 해야 됩니다. 분할해요. 그래서 따로따로 등록해서 따로따로 과세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3번 보시면은 한 필지 일부가 형질 변경 등으로 용도가 변경된 경우. 자, 이 경우에는요. 용도가 변경됐으면은 이때는 반드시 분할을 해야 됩니다. 선택의 자유가 있는 게 아니에요. 분할 여부가 자유롭지 않은 것이 아니라 분할을 해야 돼요. 분할 신청 의무가 있다는 거죠. 신청 의무가 있습니다. 의무가. 자, 1, 2, 4번은 신청 의무가 없어요. 자유롭다는 거죠. 그러나 3번은 분할 신청 의무가 있다. 자, 의무가 있으면 언제까지 분할해야 되느냐라는 의무 기간이 있죠. 의무 기간, 신청 의무 기간이 있는데 그래서 따라서 의무가 있기 때문에 신청 의무 기간이 있다는 거죠. 의무 기간이 있다.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 우리가 신규등록 등록 전환에 있어서요. 다 60일 이내에 신청하도록 했기 때문에 이것도 60일이라고 하는 신청 의무 기간이 있습니다. 기간이 있어요. 자, 그리고 신청 의무 기간이 있고요. 더 나아가서요. 자, 그러면은 자, 분할을 단순히 분할을 했을 때는요. 똑같은 과수원, 둘 다 과수원이었을 때 분할할 때는 분할만 신청하면 됩니다. 분할만. 그런데 만약에 일부가 용도가 다르게 돼 가지고 분할을 해야 되는 경우에는요. 그러면 용도가 다르게 됐으면 이것이 어떻게 용도가 되느냐? 100번지가 어떻습니까? 지목이 바뀌었잖아요. 지목이 바뀌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분할 신청만 해서는 안 되고요. 더해가지고 어떻습니까? 신청 의무도 있고 더해가지고 지목도 바뀌잖아요. 지목도. 용도가 바뀌었으니까. 따라서 지목 변경 신청도 해야 됩니다. 지목 변경 신청도 함께 해야 돼요. 함께 해야 된다. 함께 해야 된다는 거죠. 함께 해야 된다. 자, 그래서 자, 양가로서 한번 신청에 이제 여기 나와 있습니다. 자, 1번 토지 소유자는 분할을 하려면요. 분할을 신청해야 돼요. 그러니까 할 것인지 말 것인가가 자유롭지만 하고 싶으면은 신청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신청 의무 기간은 따로 없어요. 따로 없습니다. 자, 그런데 동그라미 2번 보시면요. 토지 소유자는 지적 공부에 등록된 한 필지 일부가 형질 변경 등으로 용도가 변경된 경우 여기다 줄 그시면 되고 이게 동그라미 3번에 해당되는 경우죠. 위에 대상에서. 자, 이런 경우에는 두 번째 줄 보시면 용도가 변경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분할을 신청해야 된다고. 신청해야 된다. 그럼 여기서 옆에다 쓰면 되겠죠. 동그라미 2번에 분할을 신청해야 된다라고 해서 옆에 보시면 옆에다 1, 2, 3의 경우에는 분할을 하고 싶으면 반드시 신청을 해야 되지만은 따로 신청 의무 기간은 없다. 할 것인가가 말 것인가가 자유롭기 때문에 내일 당장 해도 되고 1년 후에도 되고요. 그러니까 1, 2, 4번은 신청 의무 기간이 없다. 그러나 3번만 신청 의무 기간이 60일로 있다. 그 다음에 옆에 보시면은 동그라미 2번에 세 번째 오른쪽 보시면은 이 경우는 지목 변경 신청서도 함께 제출해야 된다. 함께 제출. 자, 지목 변경 신청서도 제출해야 된다 해서요. 제출 그 사이에요. 지목 변경 신청서도 제출 사이에다가 이렇게 함께라고 쓰시면 돼요. 함께 이렇게 써야 돼요. 함께 제출해야 됩니다. 자, 한 필지 일부가 형질 변경 등으로 다르게 용도가 변경되어 있을 때는 지목 변경 신청서도 함께 제출해야 되지 분할 신청서에 의해서 지목 변경 신청서를 가름할 수도 없고요. 지목 변경 신청서에 의해서 분할 신청서를 가름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름한다라는 것은요. 하나만 내면 된다는 거죠. 하나가 다른 하나를 가름하기 때문에 하나만 내면 되느냐? 그렇지가 않고 반드시 함께 제출해야 된다. 시험 문제는 이렇게 나옵니다. 함께 제출해야 되는, 함께 옆에다가 가름할 수 있다. 이런 말 하면 틀린 말입니다. 함께 제출해야 된다는 거죠. 자, 첨부 서면은요, 그렇게 중요한 내용이 아닙니다. 중요한 내용이 아니고요. 분할을 신청할 때 만약에 분할이 허가사항이면은, 자, 읽어보죠. 그냥 이것만 보죠. 자, 토지 소유자는 토지의 분할을 신청하려는 때에는 분할 사유를 기재한 신청서 동그라미 치시고요. 항상 신청서 서면을 제출해야 되고, 이때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첨부에다 동그라미 치시면 돼요. 이 서류 위에다가 증명서류라고 쓰면 돼요. 서류 위에다 증명. 그래서 증명서류를 첨부해야 된다는 거죠. 모든 신청서에는요, 다 증명서류를 첨부한다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분할이 허가 대상이었다면 허가서 가져와야 되는 거죠. 그렇죠.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별로 중요한 내용은 아니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보시면 우리가 방금 했던 거죠. 한 필지 일부가 형질 변경 등으로 용도가 다르게 되어 분할을 신청할 때는 지목 변경 신청서를 함께 제출한다. 함께. 옆에다가 가름 쓴 다음에 가입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함께 제출하는 것이지 가름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자, 분할은 이렇게 좀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넘기시면은 지적 공부에 정리해가지고 지목이 바뀌면 이제 지목 변경서 함께 제출한다는 것이고, 지번 부여 방법은 우리가 지번 시간에 했기 때문에요. 한 필지는 분할 전에 지번, 나머지 필지는 부번을 부여한다. 우리가 지번 시간에 했으니까 넘어가시면 되고요. 오른쪽에 면적이 있는데요. 면적은요. 자, 보죠. 이 토지가 만약 이 토지의 면적이 X라고 해보죠. 토지의 면적이. 그리고 이 토지 둘로 분할해서 다시 측량을 합니다. 측량을 했더니 이 면적이 Y라고 나왔다고 해보죠. 이 토지의 면적이 Z라고 나왔다고 해보죠.
자, 그러면은 어떻습니까? x는 둘로 나눴기 때문에 y 면적하고 더하기 z 면적을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일치를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겠죠. 한 필지를 둘로 나눴기 때문에. 그러다 불일치가 생겨요. 불일치가 생겼다는 거죠. 오차가 발생했다는 거죠. 자,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라는 거죠. 그 오차와 관련돼서 그냥 먼저 설명을 드세요. 이 오차가요, 허용 범위 이내입니다. 아주 작은 오차예요. 작은 오차이면은, 자, 이것을요, 작은 오차이면은, 우리가 임야대장에서, 즉, 임야도에서 지적도를 옮길 때는요, 작은 축척에서 그보다 큰 축척으로 옮겼기 때문에 큰 축척의 면적이 정확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작은 축척에서 큰 축척으로 옮기는 것이 아니라 같은 지적도, 같은 임야도에서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전자면적 지정기로 측정을 했는데 오차가 발생했는데 아주 작은 오차라고 했을 때는요, 아주 작은 오차라는 것은 다시 측량하면 똑같아져 버릴 수도 있다는 거죠. 따라서 오차가 작은 범위면요, 보면 이 두 필지를 따로따로 측량을 했더니 이걸 더했어요. 더했더니 이 x와 불일치가 생겼다는 거죠. 자, 이런 경우에는요, 이 불일치가 생겼다는 것은요, 끝수 처리하는 과정에서 뭐 생길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때는 일치를 시킵니다. 일치시킨다. 일치시킨다는 것은요, 이런 의미입니다. 만약에 비율로 부족할 수도 있고 좀 남을 수도 있는데요. 부족하면 어떻습니까? 이것을 조금씩 올려가지고요. 비율로 나눠서 조금씩 올려가지고 일치를 시켜버리고요. 이게 좀 남는다 그러면 조금씩 뒤에서 빼가지고요. 일치를 시켜버립니다. 다시 측량하면 어차피 똑같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일치를 시킵니다. 오차 허용 범위 내면은 각각 나누어. 자, 면적에서 그 이내만 보죠. 이내만. 분할 후의 각 필지의 면적에 따라 나눈다. 분할 후의 각 필지의 면적에 따라 나눈다. 나눈다도 동그라미 치시고요. 그 옆에다가 나눈다. 나누어서요. 그냥 일치를 시켜버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좀 부족하면 어떻습니까? 비율로 나눠가지고 조금 올려가지고 일치시키고 남으면은 비율로 나눠서요. 조금씩 빼가지고 일치를 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일치를 시켜버립니다. 근데 만약에 오차가 굉장히 큽니다. 초과해요. 두 개를 더했더니 x보다 훨씬 크든지 아니면 훨씬 적다라는 거죠. 그럼 뭡니까? 과거에 측량했던 x가 지금 잘못됐다는 거죠. 측량은 최근에 한 측량이 정확하겠죠. 과거 한 측량보다. 그래서 두 개를 다시 측량을 했더니 이것이 x보다 너무 크다든지 너무 적은데 이것이 오차형 범위를 초과합니다. 초과하면 어떻습니까? x는 뭐예요? y는 y 필지로도 등록하고 또 요 필지는 Z로 등록하면서 어떻습니까? 기존의 X가 요 필지가 잘못됐다는 것이니까 이때는요, 직권으로 정정을 합니다. 정정. 잘못된 부분. X를 정정한다는 거죠. X를 정정을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은 초과하게 되면요, 지적 공부상의 면적 또는 경계를 정정에다 동그라미 치시면 됩니다. 정정이라는 것은 기존의 토지를 정정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정확할 테니까 기존의 토지를 정정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요, 다시 한번 좀 더 넘겨보면은, 만약에 이럴 수 있어요. 자, 이 토지의 전체 면적이 500제곱미터라고 해보죠. 그러면은 측량을 할 때 어떻습니까? X를, 그러니까 이게 500이었어요. 그러면 이것을, 이 토지를 측량했더니 300이 나왔어요. 자, 300이 나왔으면은, 이 Z필지는 당연히 200이 나오냐? 그건 아닙니다. 이게 기존에 잘못될 수도 있었기 때문에 이걸 측량했을 때는요, 200이 더할 수도 있고요. 200보다 적을 수도 있어요. 일정한 부분 적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측량을 합니다. 다시 측량을 해가지고 정확한 면적을 측정을 하게 되는데 이 오차가 허용 범위 이내라면은요, 적당한 비율로 나눠가지고 일치를 시켜버려요. 500으로 맞춰버린다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허용 범위를 초과해요. 여기가 한 50 정도 차이가 나버립니다. 엄청나게 크게 차이가 나는 거죠. 자, 그러면은 250제곱미터더라라고 했을 때는요, 여기는 300으로 등록하고 여기는 250으로 등록하면서요, 이게 500이 잘못된 거죠. 원래는 550이었다는 것이죠. 따라서 550으로 정정을 한다는 거죠. 정정을 합니다. 자,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것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자, 오차가 허용 범위 이내이면요, 각 필지의 면적에 따라 나누어서 일치를 시키는데 만약에 초과되는 경우에는요, 정정을 한다는 거죠. 일치시키는 것이 아니라 정정시키면서 이 면적을 각각 등록을 한다는 거예요. 자, 면적에 있어서의 분할에 있어서의 이런 그 오차가 발생했을 때 이거는 우리가 앞에서 했던 등록 전환보다는 덜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해하시는 만큼만 이해하시면 돼요. 앞에 등록 전환에 있어서는 반드시 여러분이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여기서는 시험에 잘 나오지는 않습니다. 자, 방가로 4번 보시면 경계 좌표 해가지고 있는데요. 자, 동그라미 1번 보시면은 분할의 경우 세로이 측량한다. 다 세로이 측량합니다. 자, 세로이 측량해서요. 앞에다가 필지마다 써요. 필지마다.
필지마다 측량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500이었다고 해서요. 이걸 측량했더니 300이 나온다. 그럼 당연히 이것은 200이겠지라고 해서 500 빼기 300에서 그냥 200으로 등록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필지도요. 또 측량을 하는 거예요. 둘 다 필지마다 다 측량을 하게 됩니다. 측량을 해가지고 과거에 이것이 잘못되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요. 필지마다 측량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필지마다 측량을 해서 더했더니 이 면적, 기존의 면적하고 이제 불일치가 생길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때 오차가 발생하는데 그 오차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이것이 방가로 3번의 면적에 있는 겁니다. 오차가 허용 범위 이내라면은 나누어서 비율로 나눠서 등록해서 일치를 시키지만은 오차가 허용 범위를 초과하면은 직권으로 여기를 정정을 한다는 거예요. 정정을. 그래서 필지마다 측량을 한다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분할은요. 이 정도만 공부하시면 됩니다. 분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한 필지의 일부가 형질 변경 등으로 용도가 달라졌을 때 이때는 반드시 분할을 해야 된다라는 것. 자, 요거 좀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때는 분할을 해야 되고 그때는 지목 변경 신청서도 함께 제출한다는 것이죠. 자, 분할이 나오면요. 그 다음에 이제 합병이 나옵니다. 100페이지 보시면 합병이 있는데요. 합병은 분할의 반대죠. 분할의 반대. 두 필지상을 한 필지로 합하여 등록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가 100번지가 있고요. 여기가 101번지가 있으면 두 필지로 합하여 등록하게 되면 이게 어떻습니까? 본번중 선순위니까 이제 100번지로 부여하게 되죠. 그럼 100번지가 어떻습니까? 경계가 이렇게 생겼죠. 좌표도 이렇게 생겼고 면적도 요만했던 토지가 이제는 훨씬 면적도 넓어졌고 경계도 바뀌었죠. 경계도 바뀌고 좌표가 있으면 좌표도 바뀌고 면적도 바뀌었으니까 토지의 이동이 발생하는 거죠. 자, 합병의 개념이 있죠. 여기 보시면 합병이란 지적공부에 등록된 두 필지 이상을 한 필지로 합하여 등록하는 것. 이것을 우리 합병이라고 한다. 자, 그러면 이때 합병도요. 먼저 원칙적으로는 자, 소지 소유자가 너무 작아서 팔리지를 않는다라고 하면 얼마든지 합쳐서 팔 수 있어요. 분할 같은 것은 너무 넓어서 사는 사람이 없으면 이제 분할, 줄에 쪼개서 팔 수 있는 거죠. 분할할 수가 있고요. 너무 적다라고 했을 때는 합칠 수가 있습니다. 합병을 하는 거죠. 그럼 이때 소유자가 두 토지를 합병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건 자유롭습니다. 그래서 합병 여부가 할 것인가 말 것인가는 자유다라는 거죠. 합병 여부는 자유다. 이게 원칙이에요. 자, 그런데 예외가 있습니다. 예외는요. 이제 합병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합병이 제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합병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제한되는 경우도 있고요. 또 때로는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도 있고요. 때로는 하기 싫어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합병 의무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합병 의무. 하기 싫어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한되는 경우,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 하기 싫어도 해야 되는 경우 두 가지가 있으니까 이 예외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양가로 2번은요. 합병 가능 여부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다는 합병의 제한이라고 씁니다. 합병 제한. 자, 합병이 가능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합병이 반가로 2번에 있죠. 불가능한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고 싶어도 못하는 불가능한 경우. 반가로 2번이 중요합니다. 반가로 2번. 자, 반가로 1번의 반대가 반가로 2번에 해당되기 때문에요. 우리가 반가로 2번 보든지 반가로 1번을 보든지 둘 중에 하나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반가로 2번 이제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 가능하게 되겠죠. 그래서 반가로 2번을 보죠. 합병이 제한되는 경우. 그러니까 불가능 옆에다 이렇게 제한이라고 써야 되겠죠. 불가능하니까 합병이 제한된다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한 필지 요건할 때 잠깐 합병에 대해서 설명드렸어요. 자, 한 필지가 될 수 있는 토지는 합병이 가능하고요. 합병을 하게 되면 한 필지가 되잖아요. 그래서 한 필지가 될 수 없는 토지는 합병이 안 되는 거죠. 동일하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동그라미 1번부터 보죠. 불가능한 경우. 합병하려는 토지의 지번부여적이 다릅니다. 동리가 다르다 할지, 지목이 다르다 할지, 소유자가 달라요. 자, 그럼 어떻습니까? 한 필지가 될 수 없기 때문에 합병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자, 2번은 조금 이따 보도록 하고요. 우리가 앞에서 한 필지에서 다뤘던 내용 중에서 3번 보시면요. 토지의 지적도 및 임야도의 축척이 다릅니다. 자, 축척이 다르면 한 필지가 될 수 없기 때문에 합병을 못 한다는 거죠. 그리고 4번 보시면은 합병하려는 각 필지 집안이 연속되지 않다. 좀 붙어 있지 않는다는 거죠. 붙어 있지 않으면은 합병할 수 없죠. 한 필지가 될 수 없으니까. 또 5번에 합병하려는 토지가 등기된 토지와 등기되지 않은 토지. 자, 둘 다 한 필지가 되기 위해서는요. 둘 다 등기되어 있든지 둘 다 등기가 안 돼 있어야만 한 필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합병을 하기 위해서도 둘 다 등기되어 있든지 둘 다 등기 안 돼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한 필지가 되기 위한 요건은 합병 가능 요건하고 동일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한 필지가 되기 위한 요건에서 6가지가 있었는데 그 6가지가 그대로 나오죠. 동그라미 1번에 3가지가 있고요. 동그라미 3번, 4번, 5번에 또 3가지가 있으니까 자 이러면은 여기에 한 필지가 될 수 없으면은 합병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럼 그 밑에 있는 내용을 보죠. 자, 동그라미 6번에요. 6번에. 자, 6번에요. 합병하려는 각 필지의 지목은 같으나 일부 토지 용도가 다르게 되어 분할 대상인 경우요. 자, 이것은 동그라미 1번에 있는 지목. 지목이 동일해야 한 필지가 될 수 있고 합병이 가능하다는 것과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면 두 토지가요. 둘 다 과수원입니다. 다른 요건이 다 만족되어 있으면 이것은 어떻습니까? 얼마든지 합병을 할 수가 있는 거죠. 합병을 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만약에 100번지 내에 있는 과수원에요. 이 사람이 주거용 건축물을 졌습니다. 대로. 주거용 건축물은 어떻습니까? 분할 대상이 되는 거죠. 분할 대상이니까 이것은 분할을 해야 되지 한 필지 과수원으로 등록을 할 수가 없는 토지예요. 따라서 둘을 어떻습니까? 이건 분할 대상의 토지이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어떻습니까? 이 둘을 어떻습니까? 분할 대상의 토지가 있는데 이때 이 둘을 100번지, 101번지를 무조건적으로 이렇게 합병할 수는 없다는 거죠. 자, 그러면 합병을 하려면 어떻습니까? 이렇게는 가능해요. 자, 합병을 하면서 동시에 이 토지를 분할을 신청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 두 가지는 합병되고 이것은 동시에 분할이 되니까요. 분할이 되니까 합병을 신청하면서 동시에 분할을 신청하게 되면 이것은 가능하겠죠. 그래서 이 토지를 어떻습니까? 100번지로 하면서 이 전체 토지에 대해서요. 둘로 이제 분할을 하는 거죠. 분할. 그럼 여기는 101번지가 되는 건 아닙니다. 둘 다 먼저 어떻습니까? 먼저 이것이 분할이 먼저 됐다고 하게 되면요. 이것은 어떻습니까? 101번지가 될 수 있겠네요. 자, 여기 둘로 먼저 분할하게 되면 이게 100번지, 이게 100의 1번지가 되겠죠. 그럼 100의 1번지하고 101번지가 합쳐지니까 어떻습니까? 이거는 101번지가 되겠죠. 그래서 100번지, 101번지. 자, 이렇게 합병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한 필지가 분할 대상이 되면요. 단순히 합병할 수는 없고 분할 신청과 함께 합병을 해야 돼요. 자, 그래서 한 필지에, 그러니까 두 필지 각 지목은 같으나 둘 다 과수원인데 일부 토지의 용도가 다르게 돼요. 분할 대상인 토지면요. 단순히 합병을 못 해요. 그런데 다만 이렇게 있죠. 합병 신청과 동시에 토지의 용도에 따른 분할 신청을 동시에 하는 거라면 합병이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분할과 동시에 합병을 신청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7번은요, 7번은 위에 이 동그라미 1번에 소유자와 관계된 것입니다. 소유자가 동일해야 합병할 수 있다고 했어요. 자, 그러면 갑이 소유자가 이 토지도 갑이 소유하고요. 이 토지도 갑이 소유합니다. 자, 둘 다 갑이 소유하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이것은 과수원으로서 지목도 동일하기 때문에 합병을 할 수가 있죠. 근데 소유자가 동일하면 합병을 할 수 있고 소유자가 동일하지 않으면 합병을 못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소유자가요, 둘 다 동일하게 등록되어 있는데 자, 이 100번지 토지는 이 사람의 주소가, 자, 우리가 소유자를 등록할 때는 성명, 주소, 주민번호 3가지를 기록하는데 이 사람의 주소가 여기는 서울로 나옵니다. 그런데 이 101번지 주소는 부산으로 나와요. 왜 이럴까요? 이것은 서울에 사는 동안에 취득한 토지고요. 이 사람이 갑이 만약에 부산으로 이사를 가가지고 소유권을 취득했으면 이건 부산으로 나오겠죠. 반대로 부산에, 그러니까 이것도 처음에 부산에서 살고 있다가 어떻습니까? 부산에서 취득했다가 나중에 서울로 이사 간 다음에 취득했으면 이건 또 서울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소유자는 동일합니다. 둘 다. 동일한데 주소가 달라요. 그러면은 이 사람이 서울에서 부산으로 이사를 갔는지 부산에서 서울에 이사 갔는지 이건 잘 모르죠. 이건 나타나지 않습니다. 자, 그럼 합병을 하게 되면 여기다 주소를 적어야 되는데요. 하나는 서울로 나오고 하나는 부산으로 나오기 때문에 뭘 적어야 됩니까? 알 수가 없죠.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으니까 어떻습니까? 이건 적을 수가 없어요. 합병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먼저 이 사람은요, 합병을 하고 싶으면 만약에 서울에 살다가 부산으로 이사 갔으면 지금 현재 부산이 주소지가 되겠죠. 부산이 주소지니까 이것은 제대로 되는데 이건 지금 잘못되어 있는 거죠. 따라서 서울을요, 부산으로 정정을 먼저 시켜야 됩니다. 정정을 시키면은 둘 다 이제 부산이 됐으니까 어떻습니까? 부산으로 등록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소유자가 동일하다고 하더라도요, 주소가 틀리게 돼 있으면은 저기다 주소를 적을 수가 없기 때문에 주소를 먼저 일치시키고 합병을 시켜야 된다는 거죠. 합병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자, 소유자가 동일하다고 하더라도요, 주소가 다르면은 합병을 못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자, 7번 보시면요. 합병하고자 하는 토지가 이제 소유자가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소유자별 공유 지분이 다르거나 소유자의 주소가 다른 경우. 자, 주소가 다른 경우죠. 뒤에 주소가 다르면은 소유자가 동일해도 합병을 못 한다. 그러니까 먼저 주소를 일치시킨 다음에 합병을 하라 이거죠.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주소가 다르면 합병을 못한다. 그러니까 주소를 일치시켜야 되고요. 그 앞에 공유 지분이 다르거나 했는데요. 이것은 무슨 의미냐면요. 공유 지분이. 자, 소유자가 동일하면 합병을 할 수가 있는데요. 자, 보죠. 자, 두 토지가 있는데요. 두 토지. 여기 100번지가 있고 여기 101번지가 있어요. 근데 100번지를요. 갑이 혼자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갑과 을이요. 공동으로 소유합니다. 그런데 이 두 토지를 합병하려고 하는데요. 자, 101번지는요. 갑과 만약에 병이 공동으로 소유한다고 해보죠. 그러면 이건 소유자가 다르니까 합병을 할 수가 없겠죠. 자, 그러면은 100번지도 갑을이 소유하고요. 101번지도 갑과 을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어요. 자, 그럼 소유자가 같죠. 소유자가 같으니까 합병할 수 있을 것처럼 보이지만요. 만약에 100번지는요. 갑이 3분의 2, 을이 3분의 1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고요. 이 101번지는 갑이 3분의 1, 을이 3분의 2 이렇게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어요. 자, 소유자가 동일한데 지분이 다르죠. 만약에 100번지는요. 341제곱미터고 101번지는 만약에 337제곱미터라고 해보죠. 자, 그러면은 둘 다 합병을 했으니까 갑을이 이제 공동으로 소유하겠죠. 이때 갑이 얼마를 소유하고 을이 얼마를 소유하겠습니까? 지분이 어떻게 계산하겠어요? 3분의 2고 3분의 1. 여기는 3분의 1, 3분의 1. 아, 계산하기가 너무 힘들죠? 이런 숫자는 본 적이 없어요, 우리가. 그렇죠? 계산하기 힘들죠? 그러니까 소유자가 동일하다고 하더라도요. 지분이 서로 다르면요. 합병을 못해요. 계산이 너무 어렵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요. 여기서 100번지가 갑이 3분의 2, 을이 3분의 1이고요. 여기도 갑이 3분의 2, 을이 3분의 1을 소유한다고 해보죠. 그럼 지분이 동일해요. 자, 그럼 합병했을 때 갑이 얼마를 소유하겠습니까? 전체 지분의 3분의 2가 되겠죠. 이것도 3분의 2, 이것도 3분의 2니까. 을은 얼마예요? 이것도 3분의 1, 이것도 3분의 1이니까 3분의 1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소유자가 동일하다고 해서 공유지를 합병을 할 때는요. 소유자만 동일해서는 안 되고요. 지분까지 동일했을 때만 합병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시 읽어보면 7번이 나오죠. 합병하고자 하는 토지의 소유자별 자, 공유지였을 때는요. 공유 지분도 같아야만 합병이 되지. 소유자가 같다고 해서 공유 지분이 다르면은 합병을 할 수가 없다. 소유자가 같아도 공유 지분이 다르면은 또 소유자가 같아도 주소가 다르면 합병을 할 수가 없다. 소유자 주소도 동일해야 합병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것은 7번은 그 소유자와 관련된 내용이고 그 위에는 6번은 지목과 관련된 내용이고요. 자, 8번은 이런 내용입니다. 자, 합병하고자 하는 토지가 구획정리, 경지정리 또는 축척변경을 시행하고 있는 지역 안의 토지와 지역 밖의 토지. 자, 이것은요. 위에 있는 동그라미 3번과 관련된 거예요. 축척이 서로 다릅니다. 이런 경우는. 축척변경을 시행하고 있는 지역과 그 밖의 지역은 축척이 다르니까 합병을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8번도 합병할 수가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한 필지의 요건하고의 합병되는 요건은 동일한데 거기서 좀 더 추가된 거죠. 소유자 동일과 관련돼서 소유자는 주소도 동일하고 공유지였을 때는 지분도 동일해야 된다라는 것이고 축척 동일과 관련돼서 8번이 돼 있고 지목이 동일해야 된다라고 해서요. 지목이 동일해야 되는데 한 필지가 분할 대상 토지면 합병을 못한다. 이럴 때는 분할 신청도 함께 신청했을 때만 합병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리고 동그라미 2번에 있는요. 이거는 권리와 관련된 내용인데 자, 이것은 오른쪽에 있어요. 상단에 있는데 권리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이 민법이라든지요. 민법이라든지 부동산 등기법을 배워야 이해할 수 있어요. 자, 하나만 보죠. 왼쪽에 합병이 가능한 것은요. 전세권,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그다음에 승역지 지역권에 관한 내용이고 자, 오른쪽은 4번의 저당권 등기만 보죠. 그래서 저당권 등기, 요역지 지역권. 자, 요거 두 개만 기억하죠. 나머지 내용은요, 우리가 나중에 등기법 공부하면 이해하십니다. 만약에요. 이제 두 토지를 합병하려고 하는데요. 둘 다 소유합니다. 그래서 합병할 수 있는 모든 요건을 갖췄어요. 그런데 이 토지에요. 을이라는 사람이요. 여기에 전세권을 가지고 있어요. 전세권. 용의권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용의권. 전세권. 용의권이에요. 여러분 민법에서 공부를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나중에 등기법 시간에 공부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상태에서 두 토지를 합병을 했습니다. 모든 요건을 갖춰서. 그러면 을이라는 사람 어떻습니까? 을이라는 사람은요. 여기 전세권 안 되고 지상권이라고 하죠. 농지는 또 전세권이 안 되기 때문에 지상권이라고 해보죠. 자, 지상권, 용의권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지상권과 같은 용의권은요, 한 필지 일부에도 성립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갑이 합병을 했다고 하더라도 을은 여전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필지 일부에 대해서 여전히 용의권을 갖게 됩니다. 용의권.
그러니까 합병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갑이 선택에 의해서 이루어지는데 이 합병을 통해서 손해보는 사람이 생겨서는 안 돼요. 손해보는 사람이 생기면은 이거는 합병을 제한시켜야 되겠죠. 근데 여기 용의권을 가지고 있었을 때는 한 필지 일부에 대해서는 용의권이 가능하기 때문에 합병했다고 해서 을이 손해보는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을이라는 사람이요, 이 101번지에 대해서만요, 만약에 저당권을 가지고 있다고 해보죠. 저당권. 저당권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요, 만약에 합병을 해버리면요, 이 저당권. 자, 그러면은 을이라는 사람은요, 한 필지 일부만 어떻습니까? 저당권을 갖게 될 텐데요. 저당권은 한 필지 일부에 대해서는 저당권 성립이 안 됩니다. 저당권은 결국 경매하기 위한 권리인데요. 한 필지 일부는 소유권의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경매를 할 수가 없어요. 낙찰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한 필지 일부는. 그러니까 저당권이 설정되는 상태에서 갑과 을이 합병을 해버리면요, 을의 저당권이 소멸해버려요. 이 사람은 저당권, 경매를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 어떻습니까? 갑이 한 필지에만 저당권을 설정한 다음에 저당권 경매 못하게 하려면 합병해버리면 경매 못한다는 거죠. 결국 어떻습니까? 이런 경우는 합병을 통해서 을에게 어떻습니까? 손해를 주는 거죠. 을의 저당권을 소멸시켜버리잖아요. 이런 걸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합병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줘서는 안 되기 때문에 용의권은 한 필지에 가능하니까 용의권 등기가 돼 있을 때는 합병해도 상관없지만 한 필지에 저당권이 이렇게 설정돼 있을 때는 이것은 합병해버리면 저당권자를 소멸시켜버리기 때문에요. 저당권이 설정돼 있을 때는 합병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만 보죠. 그래서 용의권은 합병이 가능하나 한 필지만 용의권이 설정됐을 때는 합병이 가능하나 저당권이 설정됐을 때는 합병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지역권은 약간 좀 독특하죠. 지역권은 만약에 이 토지가 옆에 또 하나의 토지가 있습니다. 또 하나 토지. 그러니까 102번지가 있어요. 102번지가. 그러면 만약에 이 101번지가요. 102번지에 대한 요역지로서 지역권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102번지에 대해서 승역지로서 지역권의 부담을 가질 수도 있는 거죠. 그럼 102번지가 승역지였을 때 생각해보죠. 이 102번지 토지 소유자는 병인데 이것이 승역지였을 때요. 자, 승역지인 상태에서 두 토지를 합병했을 때는 승역지는 일부에 대해서도 가능하죠.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습니까? 일부에 대해서 가능하기 때문에 합병이 가능해요. 그러나 만약에 이 토지가 이 토지를 위한 요역지였을 때요. 지역권인데 요역지. 자, 요역지는 한 필지 일부가 성립될 수가 없는 거죠. 따라서 이 토지가 어떤 토지를 위한 승역지였을 때는 합병이 되지만 요역지였을 때는 합병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보면 되겠죠. 여기까지. 자, 용의권이 설정됐을 때는 원칙적으로 어떻습니까? 합병이 가능한 것이고, 그러니까 용의권은 합병이 가능하고, 또 지역권에 있어서는 승역지였을 때는 합병이 가능하다. 자, 그리고 한 필지에만 저당권이 설정됐으면 합병을 할 수 없다. 또 용의권 중에서도 이 토지가 요역지로서의 지역권을 가지고 있는 토지면은 승역지가 아니라 요역지였을 때는 합병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른쪽에 합병이 불가능한 경우 4번 보시면은 지역권이 설정돼 있다랄지 아니면은 이 토지가 요역지로서 지역권을 가지고 있을 때 이럴 때는 합병을 할 수가 없다. 그럼 왼쪽에 2번 보시면은요.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이런 용의권들은 합병이 가능하고 지역권에 있어서는 이 지역권이 승역지였을 때는 합병이 가능하다. 자, 여기까지만 보시죠. 나머지 내용들은 우리가 등기법을 좀 공부를 하셔야 우리가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요. 자, 여기까지. 그리고 이 내용들은요, 우리가 등기 시간에 또 보고 민법 시간에도 여러분 공부하실 거고 등기 시간에 다시 봅니다. 자세히. 자, 그리고요, 오른쪽에 이제 3번 보시면 여기는 신청 의무라고 써요. 신청 의무. 신청 의무. 의무. 여기다 뭐라고 쓰냐면 우리가 아까 자, 왼쪽에 있는 것은요, 합병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합병 제한이고요. 이건 뭡니까? 합병 의무가 있는 경우예요. 합병 의무. 그러니까 합병을 했을 때 합병을 반드시 신청해야 될 의무, 합병을 반드시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자유롭지만요, 합병 의무가 있는 경우입니다. 합병 의무가 있는 경우. 자, 어떤 경우냐면요, 보통 합병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자유롭지만요, 이제 이런 걸 생각해 보죠. 자, 여기에 여러 필지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 필지. 뭐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가 만약에 과수원이 있고요. 과수원이 있고 여기는 전이 있고요. 전이 있고 그다음에 전이 있고 그다음에 여기는 뭐 대지가 하나 있다고 해보죠. 여기가 시골 마을인데 여기를 수모를 시킵니다. 댐을 만들기 위해서 수모를 시켜요. 자, 수모를 시켜서 여기다 물을 다 부어 담아버렸어요. 담아버렸으면 어떻습니까? 이것이 다 뭐가 되겠습니까? 다 이제 물이 고이는 토지가 됐으니까 다 유지로 바뀌겠죠. 유지. 여기도 유지로 바뀌고요. 여기도 유지로 바뀌고 여기도 유지로 바뀌고요. 여기도 다 유지로 바뀌겠죠. 여기도 유지로 바뀝니다.
자, 그러면 다 유지로 바뀌었는데, 자, 이런 식으로 만약에 이제 지목이 변경되면요. 이걸 그대로 두게 되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딱 봤을 때요. 원래는 하나의 호수기 때문에 유지가 하나인 것이죠. 그런데 그냥 지목만 변경해 놓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동일한 지목이 계속 이웃하고 있는데 유지가, 호수가 마치 6개가 있는 것처럼 보이죠. 유지가 6개 있는 것처럼 보이죠. 유지는 하나예요. 하나인데 6개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보기 좋게요. 보기 좋게 합병을 하라는 겁니다. 합병을. 그래서 하나로 그냥 유지 이렇게 쓰라는 거죠. 자, 그래서 때로는 이렇게 합병 신청 의무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합병 신청 의무가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요. 이렇게 보통은 국공유지들이에요. 국공유지들. 국가가 소유한다든지 아니면은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일반적으로 반드시 일치하는 건 아닙니다만 일반적으로 국공유지라는 거죠. 일반적으로 국공유지로서 유지를 개인이 소유하는 경우는 거의 없으니까요. 국공유지로서 굉장히 길고 넓고 하는 것들이에요. 넓고 한 토지들입니다. 유지는 굉장히 넓은 토지죠. 보통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것으로서 굉장히 넓은 거죠. 자, 이런 것들은 합병 신청 의무가 있어요. 자, 뭘 먼저 보시냐면요. 자, 동그라미 2번, 그러니까 보죠. 동그라미 1번부터 보죠. 토지 소유자는 토지를 합병하려면요. 지적소관청에 합병을 신청해야 됩니다. 그런데 신청할 것인가 말 것인가는 오른쪽에다 쓰면 돼요. 자유라는 거죠. 신청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는 자유롭습니다. 신청을 하긴 해야 되는데 할 것인가 말 것인가는 자유롭다. 그래서 그 옆에다 자유라고 쓰시면 돼요. 그러니까 합병하고 싶으면 내일 해도 되고 1년 있다 해도 되고 3년 있다 해도 돼요. 언제 할 것인가는 자유롭습니다. 그런데 밑에 동그라미 2번 보시면은 이것은 자유가 아니라 합병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2번 앞에다가 합병 의무라고 써요. 자, 이렇게 쓰는 게 낫겠네요. 1번에는 그냥 합병 신청 여부가 자유롭다는 것이고 2번에요. 합병 의무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래서 2번 보시면 토지 소유자는 자, 공동주택에 따른 공동주택의 부지. 자, 공동주택 부지에다 동그라미 치고요. 공동주택 부지. 공동주택 부지는요, 아파트 단지를 말합니다. 아파트 단지. 공동주택 부지. 아파트 단지도 굉장히 넓죠. 그러면 아파트 단지 굉장히 넓습니다. 이 공동주택 부지도요, 합병하도록 의무가 있고요. 그 다음부터 보죠. 자, 도로, 제방, 하천. 자, 도로, 제방, 하천구 굉장히 길죠? 이걸 개인이 소유하는 경우가 없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그은 다음에 거기 위에다가요, 국공유지로서 길고 넓고 이렇게 쓰시면 돼요. 도로, 제방, 하천. 대부분 국공유지로서 길죠. 그 다음에 유지. 공장용지, 학교용지 굉장히 넓죠. 여기서 공장용지는요, 뭐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공단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굉장히 넓죠. 그 다음에 철도용지, 수도용지 굉장히 길죠. 공원 넓고 채용지역이 넓어요. 자, 여기 있는 토지들은 일반적으로 한 개인이 소유하는 토지들이 아닙니다. 자, 이런 것들은 이런 토지로서 합병해야 될 토지가 있으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자, 60일 동그라미 치고요. 자, 요런 토지들은 합병 의무가 있다는 거죠. 60일 이내.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처럼요. 합병할 것인가 말 것인가는 자유로워요. 그러나 합병을 하고 싶으면 합병 신청을 해야 되지만은 여부는 자유롭습니다. 그러나 2번에서는 합병 의무가 있다는 거죠. 60일 내 의무가 있다. 의무가 있는 토지는 이렇게 일반적으로 국공유지로서 길고 넓고 한 토지니까 이것을 외울 필요는 없겠죠. 국공유지로서 길고 넓고. 근데 우리가 몇 가지요. 우리가 다 외우긴 힘드니까 시험과 관련돼서 몇 가지만 보죠. 그럼 여기에요. 여기. 공장용지요. 공장용지. 그 다음에 학교용지 있죠. 학교용지는, 공장용지, 학교용지는 합병 신청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종교용지요. 종교용지는 사유지잖아요. 합병하라 말아라 이렇게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건 아닙니다. 종교용지는 해당이 안 된다. 요거 하나 기억하시고요. 공장용지, 학교용지는 해당되나 종교용지는 아니다. 그리고 우리가 방금 했던 유지는 있습니다. 유지 있죠. 그래서 첫 번째 줄 동그라미의 맨 오른쪽에 유지는 있어요. 유지는 해당되나 유원지는 해당이 안 돼요. 유원지는 일반적인 사유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 두 개, 적어도 종교용지하고 유원지는 해당 사항이 없다. 요 두 개 좀 기억하시면 돼요. 구별하는 만약에 시험 문제 나오면 요 두 가지 정도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 외우시지 마시고 이 정도 기억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공동주택 부지도 아파트 단지인데요. 아파트 단지도 합병 신청 의무가 있어요. 예를 들면 아파트 단지는 이런 것 때문입니다. 우리가 앞에서요, 지목할 때 잠깐 설명을 드렸던데, 이거 만약에 여기가요, 다 전이고, 과수원이고, 여기 과수원이에요. 자, 여기다가 아파트를 만들기 위해서, 아파트 단지를 짓기 위해서 다 밀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전이고, 과수원. 그러니까 다 밀어버렸어요. 다 밀어버린 다음에 여기에 아파트를 세웁니다. 그럼 여기에 이렇게 되겠죠. 여기도 전이고, 이렇게. 그럼 여기 아파트를 만들었어요. 그럼 아파트 소유자들이 대지에 대한 소유권을 갖게 되는 거죠.
소유권을 가지게 되는데 이것이 총 5필지로 되어 있으니까 5필지마다 어떻습니까? 여기 있는 뭐 301호 소유자가 필지별로 어떻습니까? 이 필지 뭐 100분의 1000분의 3을 가지고 있다. 이 필지 만약 1000분의 3을 가지고 있으면 이 필지 1000분의 3, 이 필지 1000분의 3, 이 필지 1000분의 3, 이 필지 1000분의 3, 이 필지 1000분의 3 이렇게 하면 복잡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이걸 다 합병을 시키라는 거야. 합병을 시켜가지고 어떻습니까? 전체 토지의 1000분의 3 하면 훨씬 편하잖아요. 그러니까 아파트 단지이기 때문에 전체가 다 하나의 지목 대로 되어 있으니까 굉장히 넓겠죠. 자, 이런 것들도요, 합병하라는 거예요. 따로따로 여러 필지로 만들어 놓고 대 해가지고 어떻습니까? 그 뭐, 1000분의 3, 1000분의 3, 1000분의 3, 1000분의 3, 1000분의 3 이렇게 쓰지 말고 다 합병을 해가지고 전체 토지를 한 필지로 놓고 그냥 전체가 다 대가 될 거 아니에요. 대가 되니까 뒤로 놓고 그냥 전체를 합병해서 전체에 대해서 1000분의 3 이렇게 쓰라는 거죠. 자, 그래서 공동주택 부지는 사유지죠. 사유지지만은 유일하다고 보시면 돼요. 공동주택 부지, 아파트 단지는 합병 신청 의무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동그라미 2번 다시 정리하면 이렇게 되겠죠. 자, 공동주택 부지. 그건 합병 신청 의무가 있고 사유지지만은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일반적으로 국공유지로서 넓고 긴 곳이 합병 신청 의무가 있다. 그리고 여기서 국공유지 이런 거 헷갈릴 수 있으니까 적어도 종교용지, 유원지는 해당 사항이 없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양가로 4번 보시면 처리 절차에서요. 자, 합병은 우리가 앞에 설명드렸죠. 자, 두 토지를 어떻습니까? 한 필지로 합하여 등록하게 되면은 앞에서 했죠. 측량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경계는 지우면 되고, 그러니까 여기 또 이렇게 좌표도 있었겠죠. 경계와 좌표는 그냥 말수하면 됩니다. 면적은 둘을 합산하면 되기 때문에 따로 측량을 하지 않는다. 그래서 처리 절차에서 밑에 첫 번째 줄 합병의 경우는 측량을 실시할 필요가 없다. 자, 측량 가입해 주시면 됩니다. 측량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네, 두 번째 줄 보시면요. 모든 토지 이동은 토지 이동 조사는 해야 된다고 했죠. 조사는 합니다. 조사는 하지만은 측량할 필요가 없다는 걸 기억하시면 돼요. 자, 측량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느냐 해서 넘기시면요. 지적공부에 정리해가지고 지번부여 방법은 우리가 앞에서 했죠. 합병에 있어서는 본번 중 선순위를 부여한다. 앞에서 했으니까 넘어가시고 반가로 이번에 면적 결정에 있어서 다시 나오죠. 동그라미 1번에 합병에 따른 경계좌표 면적은 따로 지적 측량을 하지 않는다. 자, 측량을 하지 않는다 기억하시고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밑에 동그라미 2번 경계나 좌표는요. 그냥 말수하면 됩니다. 그 다음 줄에 말수하면 되고요. 3번에 면적은 어떻게 되느냐? 그 면적은 오른쪽에 있죠. 합산 동그라미 치면 되겠죠. 합산하면 된다. 경계나 좌표는 말소, 면적은 합산하면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요. 자, 합병은 뭐 이 정도로 정리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이제 지목 변경이 있죠. 지목. 자, 지목이 어떻습니까? 전이 과수원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과수원이 대지가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자, 지목이 바뀔 수 있습니다. 지목도 토지의 표시니까 토지 이동이 되겠죠. 자, 지목 변경이라는 밑에 있죠.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목을 다른 지목으로 바꾸어 등록. 뭐 이건 개념이 간단하죠. 자, 여기서는 대상만 좀 기억하시면 됩니다. 대상. 어쩔 때 지목 변경이 이루어지냐 이거죠. 첫 번째요. 동그라미 2번을 먼저 보죠. 우리는 지목은 어떻습니까? 그 용도에 따라서 정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 용도가 변경이 되면은 지목이 변경됩니다. 용도에 따라서 지목을 설정하기 때문에. 그럼 이때 용도가 어떻습니까? 토지 자체의 용도가 바뀔 수도 있지만요. 그 토지 외에 있는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서 또 지목이 정해지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건축물의 용도가 바뀌면은요. 지목이 바뀌는 거죠. 그래서 동그라미 2번에요. 토지나 건축물, 토지 동그라미, 건축물도 동그라미 치세요. 건축물이 용도가 바뀌는 경우에도 지목은 바뀐다는 거죠. 그래서 토지 플러스 건축물, 건축물도 용도가 바뀌면은 지목이 변경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그 다음에 동그라미 1번을 먼저 보죠. 동그라미 1번. 자, 우리가 앞에서 사용 목적 추정의 원칙 해가지고요. 만약에 전전, 과수원 이렇게 되는 것을요. 자, 아파트 단지를 만들기 위해서 이걸 다 밀어버렸습니다. 자, 밀어버렸으면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토지니까 이게 잡종지가 되느냐. 공사만 준공됐죠. 잡종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장차 그 사용 목적, 여기가 아파트 단지가 들어설 목적이면은 사용 목적에 따라서 대로 정한다는 거죠.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밀어버렸으면 어떻습니까? 밀어버렸으면 이건 학교용지. 공장을 만들기 위해서 밀었으면 공사가 준공됐으면 이건 공장용지가 되는 거죠.
자, 이것이 바로 동그라미 1번에 있죠. 자, 그래서 두 번째, 이게 첫 번째라면은, 두 번째를 순서대로, 시간의 순서대로 하게 되면은, 용도가 당연히, 여기 우리가 앞에서 아파트가 들어서면 용도가 바뀌었기 때문에 당연히 D가 될 것이고요. D가 될 것이고, 아직 그러나 용도가 아직 아파트가 들어서기 전이라고 하더라도 어떻습니까? 아파트가 들어서기 전이라고 하더라도 그 토지공사만 끝나도 사용 목적에 따라서 지목을 바꾼다는 거죠. 그게 동그라미 1번에 있습니다. 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토지의 형질 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된 경우. 자, 토지의 형질 변경 등의 공사 준공. 자, 공사 준공. 토지 공사만 준공되어도 사용 목적에 따라서 지목은 바뀐다. 토지 형질 변경 공사 준공. 공사 준공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요. 자, 우리가 보죠. 여기서 우리가 앞에서 합병할 때 잠깐 설명했는데, 자,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요. 그러면 결국 어떻습니까? 이건 다 밀어버린 다음에, 예, 대로 바뀌고요. 또 대로 바뀐 다음에 아파트가 들어선 다음에 이것도 다 어떻습니까? 합병이 돼야 되는 거죠. 합병이 돼야 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어차피 합병될 토지니까 공사를요, 아직 준공되기 전에 공사 수행을 원활하기 위해서 어차피 전체는 아파트 단지로 다 합병이 될 토지니까 미리 합병을 요구를 합니다. 합병 신청을 해요. 미리 합병 신청. 어차피 합병될 토지니까요. 그럼 전체가 이제 공사가 끝나기도 전에 어떻습니까? 다 합병이 됐죠. 합병이 됐으니까 한 필지가 됐습니다. 한 필지가 됐을 때 이때 이 지목을 뭐로 할 것이냐죠. 그럼 과수원이 세 개니까 과수원으로 할 것이냐? 그렇지가 않고요. 좀 있으면 어떻습니까? 곧 대지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목적에 따라서요. 대로 지목을 설정한다는 거죠. 여기 안에는 대가 하나도 없지만 곧 있으면 대가 될 테니까요. 자, 그래서 용도가 바뀌면 당연히 지목이 바뀌게 되고, 용도 바뀌기 전에도 어떻습니까? 토지공사만 끝나도 지목이 바뀌게 되고, 아직 토지공사가 끝나기 전에 어차피 합병할 토지여가지고 전체를 합병을 신청을 하게 되면 그때도 어떻습니까? 지목이 바뀐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동그라미 3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도시개발 사업 등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사업 시행자가 공사 준공 전에, 즉 여기서 공사는 토지공사를 말하겠죠. 토지공사 준공 전에 토지의 합병 신청이죠. 이렇게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됩니다. 용도가 변경되면 당연히 지목이 바뀔 것이고, 그러나 용도가 변경되기 전에도 토지공사만 끝나도 지목은 바뀌게 되고, 토지공사가 아직 끝나기 전에 합병 신청을 했을 때도 지목은 바뀐다. 다 사용 목적에 따라서 바뀌게 된다는 거죠. 자, 대상 토지 보시면 되고, 양거로 3번 보시면 신청해가지고요. 지목이 바뀌었어요. 지목이 바뀌면 이 경우도 이제 신청 의무가 있는데, 그 신청 의무는 밑에 두 번째 줄 보시면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된다. 신청 의무가 있습니다. 자, 처리 절차는요, 항상 신청서를 작성한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줄 보시면 처리 절차에서 지목 변경을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목 변경 사유를 기재한 신청서 동그라미 치면 되고요. 신청서를 제출할 때는요, 항상 신청서의 내용을 증명하는 첨부 서면이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밑에 두 번째 줄 보시면은 서류 첨부에다가 위에다가 그 서류 위에다가 증명서류를 하는 거죠. 증명서류. 지목이 변경됐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를 이제 첨부하라는 거죠. 첨부해와라. 모든 게 공통적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증명서류를 첨부한다고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4번만 한번 읽어보죠. 증명서류를 첨부하는데 예외가 있어요. 증명서류를 첨부할 필요가 없는 경우라서 4번 보시면 개발행위 허가나 농지 전용 허가, 보전 산지 전용 허가 등 지목 변경 관련된 규제를 받지 아니하는 토지. 자, 규제를 받지 아니하는 토지 여기다 체크하시고요. 또 이런 지목 변경이라든지 또는 전답과수원은요, 합쳐가지고 우리가 보통 농지라고 하는 거죠. 자, 전답과수원 상호간의 지목 변경 여기다 동그라미 치시고 여기다 줄 그으시고요. 자, 이것은 규제를 받지도 않고 같은 농지끼리 변경을 하기 때문에 지목 변경이 되기 때문에 따로 뭐 허가 뭐 이런 그러니까 증명서류 이런 것들을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규제를 받지 않는다든지 농지 상호간의 지목 변경은 규제를 안 받기 때문에요. 증명서류를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 생략할 수 있다. 여기까지만 좀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요. 지목 변경과 관련된 절차를 모두 마쳤습니다. 절차를 마치고요. 그 다음에 넘기시면은요. 이제 바다로 된 토지의 이제 등록 말수가 나옵니다.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 말수. 자,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 말수는요, 저 보죠. 자, 여기 토지가 있어요. 여기는 토지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바다예요. 자, 토지와 바다의 경계가 이렇게 됐습니다. 그럼 여기가요, 100번지가 있고요. 여기는 101번지가 있다고 해보죠. 그리고 여기는 여러 필지가 또 토지들이 있습니다. 토지들이 있어요.
뭐 이렇게 있는데 만약에 이때요. 해수면이요. 어디까지 올라오냐면요. 여기가 바다와 토지의 경계인데 여기까지 올라옵니다. 어디까지 올라옵니다. 여기까지 올라와요. 그래서 이것이 다 바다가 돼버렸어요. 자, 바다가 됐습니다. 자, 바다가 됐으니까요. 이제 더 이상 토지가 아니니까 어떻습니까? 등록 말소합니다. 그러면 이때요. 우리가 100번지를 보죠. 100번지는요. 일부가 바다가 된 거죠. 100번지는 일부만 바다가 됐어요. 자, 일부가 바다가 됐으면요. 나머지 소유권은 그대로 있고요. 바다가 된 부분만 소유권을 소멸할 것이고 지번, 뭐 소재, 지목은 그대로죠. 다만 어떻습니까? 경계가 바뀌어야 되는 거죠. 경계. 그래서 경계가 바뀌었기 때문에요. 일부만 바다가 됐을 때는요. 다시 측량을 해가지고요. 측량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다시 경계와 면적을 다시 정해야 되겠죠. 남아있는 토지의 경계와 면적을 정해야 되겠죠. 그때 측량을 합니다. 근데 만약에요. 101번지는 어떻습니까? 전부가 바다가 됐어요. 전부가. 전부가 바다가 됐으니까 세상에서 사라져버렸으니까 어떻습니까? 이것은 측량할 필요가 없죠. 전부가 바다가 돼버렸으니까 측량할 필요가 없죠. 그냥 말소하면 되는 거죠. 자, 일부가 바다가 됐을 때는 100번지는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100번지는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결번이 발생하진 않아요. 그러나 전부가 바다가 되어버렸으니까 이제 101번지는 세상에서 완전히 사라져버립니다. 사라져버리니까요. 결번이 생기게 되죠. 결번이. 결번. 이거는 결번이 생기지는 않고요. 자, 이런 전부가 바다가 되냐, 일부가 바다가 되느냐에 따라서 전부가 바다가 됐을 때는 결번이 생기면서 측량할 필요 없고 그냥 말소하면 되고 일부 바다면요. 100번지가 그대로 있기 때문에 결번은 발생하지 않고 다시 새롭게 그 바다와 토지와의 경계와 면적을 다시 측량을 해야 되는 측량 문제가 남게 되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일부 바다냐 전부 바다냐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자, 여기서는 요 내용만 기억하시면 되고 만약 전부가 바다가 됐을 때 이제 등록을 말소한다는 거죠. 말소. 자, 말소하는 절차를 보죠. 여기서 말소라는 것은 이렇습니다. 지우개를 이걸 지워버리는 것이 아니라요. 말소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 경계가 이제 세상에 사라졌죠. 그러니까 여기다 가입표를 쳐요. 자, 이 경계도 세상에 사라졌잖아요. 여기다 가입표를 적고 여기다도 가입표를 적고 이 경계도 세상에서 사라졌으니까 이것도 가입표를 적습니다. 이걸 말소라고 해요. 그러니까 과거에 있었던 토지들을요 그냥 지워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가입표를 쳐가지고 말소하는 표시를 합니다. 이걸 말소라고 해요. 자, 이렇게 말소가 돼버리면요 이 전체 토지를 만약 이 토지에 101번지가 있다고 했을 때 이제 갑이 소유한다고 해보죠. 갑이 소유하는. 자, 그러면은 이게 전부가 말소되든 일부가 말소되든 간에 자, 가는 과정에 있어서는요 일부 바다는 측량을 하고 전부 바다는 측량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고 그 이외에 이제 그 말소하는 절차입니다. 말소하는 절차. 자, 말소 절차를 보도록 하죠. 자, 바다는 개인이 소유할 수 없기 때문에 바다는 전부 이제 소유권이 사라져 버리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 민법에서는 이걸 뭐라고 합니까? 포락되었다고 하는 거죠. 포락. 자, 포락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요 갑이라는 사람이 토지가 세상에서 사라지게 되면요 이 사람 갑자기 소유권을 상실하게 돼요. 상실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토지가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는데 과연 이 토지가 바다가 됐는지 안 되는지 판단이 굉장히 어렵죠. 바닷물이 하루 이틀 정도 올라왔다고 해서 바다가 됐다고 볼 수도 없고요. 그러면 일주일간 계속 바닷물이 왔다고 하더라도 일주일 지나서는 바닷물이 더 이상 올라오지 않으면은 바다라고 볼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애매해지죠. 그러면 한 달간 만약에 계속 바닷물이 올라오면 과연 바다가 됐다고 봐야 되느냐? 아니면 뭐 보름 정도 바닷물이 올라오면 바다가 됐다고 봐야 되느냐? 자, 이 내용을요. 뭐 2달이 되면은 뭐 바다라고 봐야 되느냐? 이런 것들을요. 토지 소유자한테 어떻습니까? 판단하라고 맡길 수가 없잖아요. 만약에 토지 소유자한테 판단하라고 하면은요, 갑은 어떻습니까? 자기 소유권이 사라지기 때문에 바닷물 빠지기만을 기다리고 있지, 뭐 말소, 신청을 하고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없는 거죠. 토지 소유자가 판단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는 뭐 지목이 변경된다든지 신규 등록 전환될 토지가 발생하게 되면 토지 소유자가 바로 아니까요. 이 사람들이 바로 60일 이내에 60일 이내에 신청하도록 했지만은 바다로 된 토지를 이제 등록 말소할 때는요. 토지 소유자가 스스로 판단할 수가 없다는 거죠. 바다냐 아니냐를. 따라서 바다냐 아니냐, 바다가 됐느냐 안 되느냐는 공적인 기관에서 판단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먼저 지적소관청. 자, 지적소관청 공적기관이죠. 지적소관청에서 먼저 결정을 합니다. 그럼 바다가 됐다 안 됐다는 걸 결정을 해요. 결정을 한 다음에 어떻습니까? 지적소관청이요. 바다가 됐다라고 생각이 들면 판단이 되면 이제 통지를 합니다. 토지 소유자에게. 토지 소유자에게 이제 통지를 한다는 거죠. 통지를 받으면은요, 이 토지 소유자가 드디어 이제 바다가 됐다라고 해가지고, 바다가 됐으니까 어떻습니까? 결정이 됐으니까 토지 소유자가 이제 지적소관청에 통지를 하게 되면은, 토지 소유자에게 통지를 하게 되면은, 토지 소유자는 이제 그래서 이제 신청해야 될 의무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신청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지적소관청이 먼저 통지부터 시작된다는 이제 특징이 있습니다. 자,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신청은요,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에 있어서요. 보통 우리가 신청하면은 신규 등록, 지목 변경은 60일이었는데, 만일은 통지가 오게 되면 토지 소유자 갑은 어떻습니까? 하늘이 묻어지는 것 같을 거 아니에요. 자기 토지가 사라졌으니까. 보통 이렇게 토지가 사라졌을 경우에는요, 토지가 사라지면 이 토지는 누가 소유하겠습니까? 국가가 소유하는 거죠. 바다는 국가가 소유하니까요. 자, 그러니까 가만히 앉아 있다가 자기 토지가 사라졌어요.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국가는 토지를 소유권을 취득했는데 이때 국가는요. 그러면은 가만히 앉아서 국가는 소유권을 취득했으니까 이 사람한테 보상금을 좀 줘야 되겠죠. 그런데 보상금을 주는데 많이 주진 않아요. 이런 건 자연현상이기 때문에 국가가 필요에 의해서 수용을 하게 되면은요, 미리 예산을 책정해 놓고 수용을 하겠죠. 그래서 실거래가로 수용을 하지만은요, 이런 거는 미리 예산을 책정이 안 됐을 거 아니에요. 이런 일이 발생할 것을 미리 예상을 못 했을 테니까. 자, 그래서 예산도 없고요. 그리고 자연현상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수용보상금이 많이 나가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갑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억울한 일이 발생한 거죠. 자, 그래서요, 이런 통지가 오게 되면 갑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이제 하늘이 무너지는 이제 힘든 상황이 되는 거죠. 억울하죠. 억울해요. 그래서 보통은 신청 기간이 다 60일인데요.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 말수만 90일입니다. 90일을 두는 이유는요. 한 달 동안에 30일 동안요. 스스로 술 마시면서 서로 자기 자신을 위로할 시간을 더 준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보통은 60일이지만은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 말수만 30일간의 위로 기간을 더 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신청을 할 때는요. 일반적으로요. 우리가 국가기관에 뭔가를 신청할 때는 다 수수료를 냅니다. 수수료. 신규 등록할 때도 수수료를 내고, 그 다음에 등록조나 지목 변경 신청할 때도 수수료를 내는데, 자, 바다로 된 토지에 등록 말소하러 오는 사람한테 억울해 죽겠는데 등록 말소하러 오는 사람한테 수수료까지 걷는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왔다가 다시 돌아가 버리겠죠. 그래서 바다로 된 토지에 등록 말소에 있어서는요, 수수료를 내지 않습니다. 수수료가 면제된다는 거죠. 자, 90일 내에 신청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억울해가지고 90일 내에 자기 손으로는 신청 못하겠다 해가지고 끝까지 신청을 안 합니다. 신청을 안 하면은 이미 바다가 되었기 때문에 말소는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럴 때는 이제 지적소관청에 직권으로 이제 말소를 하게 됩니다. 직권으로. 그러니까 바다로 된 토지 이제 등록 말소 전체입니다. 등록 말소 이제 포락이 됐다는 거죠. 바다가 되는 걸 우리가 포락됐다고 하죠. 그러면 등록 말소 절차는 통지가 먼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통지를 받아서 신청을 하고 그래도 신청을 하지 않으면 직권으로 말소하는 거죠. 자, 직권으로 말소할 때는요. 보통 우리가 신규 등록이나 지목 변경 같은 것을요. 이것도 신청을 해야 되는데 수수료 내면서 신청을 해야 되는 것이 맞아요. 신규 등록이나 또는 지목 변경은요. 근데 이 사람이 신청을 하지 않아 가지고 지적소관청에서 직권으로 신규 등록을 한다든지 또는 지목 변경을 한다든지 하게 되면요. 이 사람들은 냈어야 될 수수료가 굳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직권으로 할 때는 수수료를 강제로 징수를 합니다. 그런데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 말소에 있어서는 신청을 할 때도 수수료를 내지 않기 때문에요. 직권으로 등록 말소하는 경우도 이 수수료를 강제로 징수하지를 않는다라는 거죠. 이런 걸 좀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직권으로 말소를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요. 직권으로 말소가 됐어요. 자, 이렇게 죄송합니다. 말소를 했는데 만약에 시간이 지나가지고요. 다시 토지가 될 수도 있죠. 우리는 민법에서 이걸 성토되었다고 하는 거죠. 성토. 다시 토지가 됐습니다. 토지가 되면 어떻습니까? 다시 말소했던 것을 회복 등록을 해야 되죠. 회복 등록. 자, 그러면은 말소에서요. 다시 또 이제 회복 등록하는 절차까지 좀 더 가보죠. 자, 회복 등록을 하게 되면 이때는 어떻습니까? 만약 이 토지가요. 말소가 됐다가 다시 토지가 됐어요. 자, 그러면 성토되어서 다시 토지가 되면 이 토지는 갑의 소유권이 다시 부활합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이 사람은 그냥 보상받고 끝나버린 겁니다. 바다가 되면 국가가 소유하기 때문에 회복이 돼도 여전히 국가가 소유하는 거예요. 국가가 소유하는 것이지 과거 소유권자에게 소유권이 회복되지는 않아요. 부활되지 않습니다. 자, 회복 등록이 됐으면 어떻습니까? 국가가 소유하는 토지에 대해서 회복 등록을 다시 해야 되겠죠. 사실 토지가 됐으니까요. 회복 등록하는 절차는요. 국가가 소유하는 토지를 국가기관의 국가의 하부 행정기관으로서 지적소관청이 어떻습니까? 이때 지적소관청은 국가의 하부 행정기관이기 때문에 지적소관청에 자기 토지를 자기가 회복 등록하기 때문에요. 자기 토지를 자기가 회복하는데 무슨 신청이라는 말이 존재할 수 없겠죠. 자기 토지 자기가 회복하기 때문에 다 직권으로 회복을 합니다.
직권을 회복하기 때문에 신청을 해서 회복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신청 의무기간이라는 거 존재하잖아요. 의무기간도 존재하지 않고 직권으로 시간 날 때마다 회복 등록할 수 있습니다. 여기 좀 차이가 나는 거죠. 그래서 말소를 할 때는 토지 소유자가 신청해야 되지만 회복 등록은요. 국가가 소유하는 토지를 국가가 스스로 회복 등록하기 때문에 자, 직권으로 이루어져요. 그래서 신청 의무기간 뭐 60일 안에 신청해야 된다 뭐 이런 말들이 존재하지 않고 그냥 직권으로 시간 날 때 회복 등록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보죠. 자,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 말소 해가지고요. 자, 여기 보시면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 말소란 자,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지형의 변화 등으로 바다가 된 경우. 자, 지형의 변화 등으로 바다가 됐다고 했는데 이것이 지형의 변화 등으로 사이에 바다가 사이에요. 영구히 이렇게 쓰세요. 영구히. 일시적으로 바다가 됐을 때 이건 바다가 된 것이 아닙니다. 일시적으로 바다가 됐을 때는 말소하지 않고 영구히 바다가 되는 거예요. 영구히 바다가 된 경우로서 원상으로 회복될 수 없거나 또는 다른 지목의 토지가 될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거죠. 자, 이럴 때 말소를 하는 겁니다. 대상은 방금 읽었던 거니까 그냥 넘어가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이제 바다로 된 토지 등록 말소 과정입니다. 동그라미 1번 보시면요. 지적소관청 동그라미 치신 다음에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 소유자에게 지적공부에 등록 말소 신청하도록 통지, 지적소관청 통지부터 동그라미 치시고요. 먼저 통지부터 시작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2번 보시면 토지 소유자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에다 동그라미 치시고요. 90일 이내에 신청을 해야 된다는 거죠. 통지가 오면 90일 이내에 신청을 해야 된다. 근데 만약에 90일 이내에 동그라미 친 다음에 등록 말소 신청 동그라미 치시고요. 90일 이내에 신청을 해야 되는데 신청을 하지 아니하면은 지적소관청 동그라미 치시고 직권 동그라미 치시고요.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말소해야 됩니다. 이건 직권으로요. 말소해야 하는 거예요. 하여야 합니다. 하여야에다 동그라미 치시고요. 자, 그런데 3번 보시면요. 자, 만약에 지적소관청은 바다로 되어 말소된 토지가 지형의 변화도로 다시 토지가 된 경우, 다시 토지 동그라미 치시고요. 다시 토지가 되면요. 회복 등록을 하게 되는데 이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로 회복 등록을 할 수 있다는 거죠. 할 수 있다. 자, 회복 등록 밑에다가요. 이렇게 쓰면 됩니다. 직권 동그라미 치고요. 신청 쓴 다음에 가입표 쓰시면 돼요. 이것은 국가가 자기 토지를 자기가 회복 등록하기 때문에 여기는 신청이라든지 신청 의무기간이 존재하지 않고 지적소관청이 다 직권으로요. 회복 등록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밑에 수수료 면제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수수료는 이제 신청할 때 면제되기 때문에 직권에 의해서 하는 경우에도 수수료를 강제로 징수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밑에 4번에 통지해가지고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적 정리를 했을 때는요. 등기 촉탁을 하고 맨 마지막에 통지한다라고 했는데요. 통지했을 때는 토지 소유자에게만 통지하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 줄 보시면요. 그 정리 결과를 토지 소유자 및 동그라미 치시고 해당 공유수명관리청에도 통지한다. 공유수명관리청이 딱 한 번 나오는데요. 해당 공유수명관리청에도 통지한다는 것은 만약에 바다가 되면 어떻습니까? 관리청이 바뀌어요. 토지는 지적소관청이 관리하지만 바다는 해당 공유수명관리청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관리청이 바뀌었기 때문에 공유수명관리청에 너희 관할로 넘어갔다라고 통지를 해요. 또 회복 등록을 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토지가 돼버렸을 때는 없습니까? 토지가 되면 이것은 또 관리청에 해당 공유수명관리청에서 지적소관청으로 들어오기 때문에요. 회복 등록할 때도 너희들 손 떼라. 이제 우리가 관리한다라고 해서 토지 소유자뿐만 아니라 해당 공유수명관리청에도 통지해야 된다라고까지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 이 시간에는요, 토지 이동 사유에서 또 분할, 합병, 지목 변경,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 말소에서 4가지를 더 했습니다. 잠시 쉬었다가요, 또 나머지 또 토지 이동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뵙겠습니다.